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예, 오늘은 수능일로 하루 1시간 늦게 찾아뵙게 되었고요. 제가 어제 유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오늘은 이제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갔는데, 또 지금 시장 상황이다 보니 오늘은 이제 원화 환율과 1,100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리고 오늘 환율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동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한 오전 이후에 갑자기 환율이 급격하게 빠졌고 장 후반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일 대비 5.4원 하락한 1100.8원에 마감을 했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약달러 흐름이 강하게 진행되기도 했고, 위안화도 어제 강했고요. 아시다시피 주가도 강했고, 오른쪽 표 보시다시피 외국인도 어제 다시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또 수출업체들 내고 물량도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어제는 근데 사실 무엇보다 환율 하락을 견인한 것은 역외, 그러니까 외국계 관련한 그런 원화 강세 베팅, 달러 약세 베팅이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1100.2원까지 저점을 낮추고 일단은 1100.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왔던 뉴스 중에 그 바이든 이제 후보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즉각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요. 달러원 차트 보시면 오후에 조금 환율이 좀 들렸잖아요. 근데 위안화 환율이 오후에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하락 흐름이 이 뉴스 때문에 주춤했고 원화 환율도 이 부분에 반응을 했습니다. 당국도 일단 어제 1,100원을 막기 위해서 일단 장 후반에는 실개입이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동향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순매수, 원화 자산에 대한 매입 흐름이 나타났는데, 송환채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있었는지 1.8조 원 가량 순회수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달러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주가는 어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2% 상승, 나스닥은 0.05%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위험 선호와 약달러를 일단은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초당파 의원들이 제안한 그 9천억 달러, 사실 원래 민주당은 2.2조 달러를 원했었는데 그 더 적은 규모라도 일단은 이 제안을 기초로 신속하게 부양책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양책에 대해서 펠로시 의장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 다만 오늘은 추가적으로 대화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문우신 그 재무장관이 전달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 맥코널 그 의장 원내대표가 제안한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선호한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일단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나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 쪽은 좀 강경한 입장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또 백신 관련해서 그 영국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하면서 미국도 유럽도 승인하겠구나라는 기대가 커졌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 증언을 했는데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는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제안을 했거든요. 이번 주 후반에 이제 그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고용지표를 발표를 할 건데, 어제는 ADP가 발표하는 민간 부문 고용이 30.7만 명 증가해서 예상이 한 40만 명 정도 됐는데 예상을 하회하면서 일단은 시장의 위험 선호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낙관적으로 유진하긴 하되 그 강도는 약화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주가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달러도 약세고요. 또 요 며칠은 이제 금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 약세이기 때문이긴 하고, 또 워낙 레벨이 낮아졌기 때문이긴 하지만,
일단은 기대 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위험 선호, 주가 강세, 달러 약세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이게 기대 물가인데요. 올해 이제 한참 팬데믹 판명이 나면서 힘들었던 3월이 지나고 나서 기대 물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백신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그런저런 점들이 일단은 이제 기대 물가를 끌어올렸고, 근데 8월 이후에 기대 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일단은 주가가, 최근에는 다시 고점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가가 더 오르지 못하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기대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 여기다가 이제 다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일단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과연 이제 기대 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 최근 시장의 여건들은 이제 기대 물가가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시티에서 발표하는 건데, 경제 지표들이 매일매일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 시장의 기대보다 높으냐 낮으냐, 0 이상이면 시장의 기대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8월 정도 고점을 찍고, 더 이제 기대보다는 좋긴 한데 그렇게 많이 좋진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주가가 더 못 오르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다시 이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것 또한 이제 지속성을 가질지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좀 지금 시장을 뜨겁게 하는 그런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잔뜩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원화에 대한 이야기 급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른쪽 차트가 올해 통화들 달러 대비 성적이 어땠는지 순서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원화 순위가 나쁘지 않죠. 스위스 프랑, 유로, 위안화, 원화, 요 정도에서 좀 순위가 꽤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좀 올해 보였고요. 차트 보시면은 이제 9월 이후로 환율이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이게 주간 차트인데 주요 지지선들을 깨고 이제 1,100원이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듭 이제 원화가 왜 강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위안화 블록 통화들, 그러니까 요 위안화, 원화, 대만 달러들이 이제 여건이 좋습니다. 코로나 방역 성공했고, 올해 서비스업 비중 높은 나라들이 안 좋은데, 이 나라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요. 또 IT 기술이 좋은 나라들인데, 거의 이제 코로나가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 물자는 IT 제품들이었습니다. 마스크도 있었겠지만 노트북이라던가 원격 수업해야 되니까 컴퓨터, 부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어쨌든 위안화 블록 통화들로 올해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원화 같은 경우는 9월 이후에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수출이 9월 이후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진국들이 다시 자동차를 사기 시작을 하고, 다른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좀 뭔가 정신을 차려지고 사기 시작하니까 우리 수출이 다시 힘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또 뭔가 무역 전쟁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날 것 같고, 또 대선 이후에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선사들이 발주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선박 수주가 집중이 되면서 그 또한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또한 원화의 호재다. 왜냐하면 이제 미중 무역 긴장을 낮추고 전체적인 교역을 늘려줄 수 있고,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 그리고 또 한국이 친환경을 밀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환경 산업을 지원할 그런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혜를 볼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또 하나가 이제 IB들이 한국에 대해 좋게 보는 이유가 재정을 많이 쓴다. 지금 사실 재정을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나라들이 일단 우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재정을 많이 쓰고, 게다가 경상수지도 유가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가 된다. 이런저런 뉴스들로 일단은 강세 압력을 이제 내년도 원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또 요 며칠 또 빠지는 이유는 약달러에다가 선박수주 뉴스가 또 뭐 이번 주에도 있었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수주 뉴스에다가 또 외국인이 11월 달에 물론 이제 마지막 하루 빼고는 거의 6조 원 정도 주식을 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주식 산 것들 그에 따른 매도 그런 부분들 또 어제는 이제 여괴가 이제 워낙 강세 베팅하느라고 물량이 많이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워낙 강세 재료들이 일단은 하락 압력을 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제가 연간 전망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년도 통틀어서 봤을 때 원화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냐? 일단은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정상으로 우리가 복귀를 할 거고 그러면 교역이 정상화 될 것이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원화는 거기서 수혜를 볼 거다라는 점. 그다음에 위안화가 어쨌든 성장 전략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강세를 보일 거고 원화도 동조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신흥국 증시로 9월부터 자금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근데 내년도는 뭔가 정상으로 복귀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올 거다. 그 다음에 경상학자 유가가 낮기 때문에 방어될 거다. 재정, 그 다음에 통화정책도 다른 나라보다는 덜 완화적이기 때문에 금리 매력도 있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약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상대적인 원화의 강점들이 많이 반영됐다. 그런 부분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돈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수가 만약에 정말 뜨거워지면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국민연금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원화의 일방향적인 강세를 막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내년도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연말 시장은 항상 진짜 시장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사실 뭐 일부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자기가 운용하는 그런 북을 닫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연말 시장은 그냥 시장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그려보는 그래서 좀 조그만 재료만 나와도 그쪽으로 밀어봤다가 아니면 또 되돌아갔다가 이제 그런 경향이 큽니다. 시장에 지금 연말에 약달러로 밀고 그러니까 뭐 원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약달러로 밀고 가고 있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내년도 약달러로 전망을 하긴 하지만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연속성을 가질지는 사실은 좀 의구심은 들고요. 일단 이제 오늘 환율이 이제 1,100원 하회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1,100원을 하회하더라도 좀 속도는 조절해 가지 않을까. 이유는 이제 원화랑 위안화랑 동조화되고 외환 당국도 이제 위안화가 강하지 않은데 원화 혼자 강한 거는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위안화는 7월 중순 이후로 하늘색 선이 위안화 차트입니다. 별로 강세가 진행되고 있진 않거든요. 요 며칠 또 다시 6.55 위안을 하향 테스트하고 있긴 한데 일단 위안화가 속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도 좀 신경 쓰고 갈 것 같고요. 외환보유액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나왔는데 11월 동안 외환보유액이 90억 달러 넘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뭐 일정 부분은 이제 뭐 그 환산 가치가 커진 것, 운용 수익 정도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반 이상은 7개입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달러 매수 개입을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당국도 11월에는 꽤 신경을 쓰고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속도 조절할 거라는 점들 이 부분들이 이제 환율의 추가적인 급락은 좀 연말까지는 제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외환당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또 1,100원을 꼭 막아야 되는 레벨이다.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다른 통화와 속도 조절을 해가자. 1,100원은 중요한 레벨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지지선들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1,100 밑을 그렇게 오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음 지지선으로 보자면은 18년 상반기 내내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1,080원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 시작할 때쯤인 저점인 1,054원. 요 선이 다음
지지선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내년도 거의 레인지거든요. 내년도 하단의 레인지인데 연말까지 가더라도 1080원은 강한 이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전망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약달러 분위기에다가 여기에도 한번 계속 밀어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1100원 하향할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위안화가 속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당국도 일단 완전히 지금 1100원을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 계속 당국이 대응을 하면서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00원 중심의 등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여기가 연결됐네. 질문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계들이 좋지가 않아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은 전망이요. 저는 사실 원자재 전문가 아니라서요. 다음 주 월요일에 김강래 연구원님이 오시면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 은은 금하고 같이 가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은은 이제 산업재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제 금보다는 경기가 좀 뜨거워지는 국면에서는 금은 조금 힘을 못 받고 은은 좀 힘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은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또 금하고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전망이 좋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월요일에 김강래 연구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레이님이 내년 원자재 시장 전망을 좋게 보던데 그럼 루블이나 헤알 상황이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뜨거워지는 국면에서는 이제 루블하고 헤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헤알은 좀 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백신이 보급됐을 때 신흥국들이 빠른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이제 좀 영향은 좀 제한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많은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데 당국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또 너무 루블화가 강세로 갈 것 같으면 이제 달러를 산다던가 금을 산다던가 해서 루블화 강세를 막더라고요. 근데 그 루블화 강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외환보유액을 쌓아두자 이런 포인트로 이제 시장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러시아 여건이 좋아도 루블화가 강세로 가는 데는 한계는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바이든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또 루블화 전망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인 경기 여건만 보면 루블화나 헤알화나 나쁠 것은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 금융시장 개방 일정이 어찌 되나요? 상세 일정이 나왔나요? 아니면 21년 중 또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정도로 큰 골자만 나온 상태인가요?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만 일단은 계속 열어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해외로 나가는 문을 계속 열어주고 있는. 그래서 성강통 그런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중국 본토 채권을 살 수 있게 문을 열어줬다면 지금은 중국 내부에서 홍콩에 있는 채권들을 살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요. 아무래도 내년 초나 돼야 사실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또 금융시장 개방 일정도 좀 더 상생이 나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관련 내용은 조금 더 찾아서 다음 주 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예상 환율 범위를 어느 정도 보는지 DKY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은 제가 언론사에 12월 전망을 내진 않았는데 언론사에 폴 했던 거는 하단은 한 1080원 정도 봤던 것 같아요. 1080원에서 1120원 정도 레인지를 봤던 것 같고요. 이벤트 일단은 저는 이제 12월 14일에
지금 그 선거가 확정이 될지,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 대선 일정이 확정이 될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백신이 진짜 보급이 막 정말 될지 그 뉴스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 부양책이 나올지. 나오면 좀 시장이 또 뭐 뜨겁게 좀 반응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추가 부양책들은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증시에 바로 꽂힐 수 있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은전망은 일단 앞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김강래 연구원한테 제가 준비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겠습니다. 900원대는 보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이제 뭐 지금 CT 같은 경우는 20% 달러 지수가 하락할 거다, 굉장히 달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달러 약세가 중장기 약달러의 시작인지, 우리가 플라자 합의 끝나고 85년도 그때 겪었던 약달러, 그다음에 2000년대 초중반에 그 엄청난 약달러인지는 사실 확신은 안 들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끝나고 다 같이 좋아지는 국면이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부채가 정리가 안 되고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시작인가, 경기 사이클 시작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래서 엄청난 약달러라고 보진 않고, 저는 이제 900원대는 일단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저희 900원대 이제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안 된다라고 해도 갈 수도 있는 거고 하긴 한데, 저희 내년도 전망 하단은 1040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조금 레벨이 올라가는 쪽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도 계속 분위기 좋죠. 요새 뉴질랜드 달러도 분위기 좋고, 또 캐나다는 또 미국하고 또 워낙 좀 연관성이 높고, 또 뭐 원자재 원유 가격 이런 데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달러 약세라면은 캐나다가 굳이 이제 약달러 흐름에서 벗어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이 막 부양책 쓰고 하면 뭐 멕시코, 캐나다 다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율라유님 월요일에 은전망 제가 김강래 연구원한테 신신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 관련해서 파운드 유로는 전망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유로는 사실 내년도는 사실 뭐 내부적으로 딱히 좋은 건 없지만,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는 국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린딜에 대한 기대. 사실 그린딜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대로 인해서 1.25달러까지 보고 있고요. 브렉시트 관련해서 파운드는 이제 파운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인가? 일단은 좋게 보는 이유가 백신을 제일 먼저 보급하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가 제일 빨리 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브렉시트 이슈가 사실 지금 이번 주에 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무슨 터널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결론에 왔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에 보도하지 않고 막판 협상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브렉시트도 끝나긴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는 좀 좋게 보는 기관들이 많고, 저도 달러 약세 국면에서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브렉시트는 영국만 신경 쓰지, 뭐 유럽도 이제 별로, 뭐 다른 금융시장은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헤일리 알리님이 어제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방송이 끊겨가지고 저희 방송 기계들이 다 안 좋아가지고, 일단 외국인 주식 순매수 중에서 환해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이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펀드들의 환해지 비중이 대략, 그러니까 펀드 안에서도 각 펀드마다 다를 거고, 그 데이터도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긴 한데, 사실 14년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사실 뭐 주식 같은 경우는 환해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한 30-40%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적지 않은 비중인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점점점 달러 강세에 대한 전망이 좀 약화되고, 또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환해지 비중이 더 좀 작아질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 방송 도구들이 노후돼서 저희 경영관리팀에 좀 좋은 기계들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좀 호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저는 내일은 3프로TV에서 뵙고 다음 주 월요일은 김강래 연구원님이 원자재 이야기 해주실 거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